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라빅 루아 채널의 아라빅 루아입니다. 오늘은 관광통역사 시험 그리고 플렉스 시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뭐 개인 메시지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관광통역사 자격증을 따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또 플렉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교재로 공부를 하면 좋냐라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제 관광통역사 자격증 시험을 본 적이 없기도 하고 또 플렉스 시험도 이제 응시해 본 적이 없어서 여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신실 언니께 이제 관광통역사 자격증도 있으시고 플렉스 시험도 보셔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교재가 좋을까요? 근데 이제 언니도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셨었다고 해가지고 영상으로 남겨서 많은 분들이 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신실 언니는 EBS랑 그리고 시원스쿨 그리고 또 뭐죠? 저는 스카이에듀. 네, 스카이에듀에서 아랍어 강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랍어 루아 채널 구독하고 계신 분들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아랍어 강사 일을 하고 있는 한신실이라고 하고요. 이 루아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시원스쿨과 EBS에서 기초 아랍어 강의를 맡고 있고, 그리고 스카이에듀 사이트에서 수능 아랍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기업에서 강의도 조금씩 하고, 뭐 마르하반 아랍어 따라쓰기라는 책을 통해서 좀 더 아랍어를 쉽게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아랍어의 문턱을 좀 낮추는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의 일환으로 작년에 제가 아랍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관광통역 안내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제가 아예 이 과정을 도전해보고 또 따보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했고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하고 언니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실 텐데, 오늘 꿀팁에 대해서 시험 꿀팁 그리고 자격증 따는 면접 꿀팁을 많이 알려주실 거예요. 한번 질문. 네. 자, 먼저 관광통역사 자격증을 따면 어떤 게 좋나요? 어떤 게 좋나요? 네, 어떤 게 좋을까요? 사실 제가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땄지만 관광통역 안내사로서 막 직업을 정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자격증을 따면 어떤 게 좋은지 잘은 모르겠지만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비전공자들이 아랍어를 공부를 했을 때 아랍어에 대한 자신의 실력을 어느 정도 기업이나 다른 타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요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은 국가에서 이제 공인된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 자격증에 도전해서 이 언어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비전공자지만 또는 전공자인데 이 정도 아랍어 실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그런 증명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행사에 취업을 하거나 또는 관광통역 안내사로서 한국에 들어오는 아랍인들에게 관광 지식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계속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좀 실제적인 장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자격증을 따서 이렇게 자격증이 나왔어요. 한번 네. 해줘. 근데 사진이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자격증을 땄는데, 한번 봐도 돼요? 네, 보셔도 돼요. 나오구나. 네, 이건 제가 가렸습니다. 너무 멋지다. 네, 너무 멋있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진짜 제가 너무 했기 멋있게 때문에. 관광통역 안내사 아랍어 이렇게 딱 있다. 네. 너무 멋있다. 저- 저는 이것 때문에 따고 싶어. 지금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게 2020년 3월이잖아요. 근데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관광통역 안내사 아랍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약이라고 하니까 웃긴데 17명 정도
아, 있으세요. 진짜 별로네요. 네. 그리고 작년에는 저 포함해서 5명이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따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거를 따게 되면 요거는 그냥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가릴 게 없어서 이게 루아 씨가 한번 제가 보여주세요. 해드릴게요. 이거는 저는 이게 뭔지 이렇게 몰랐었는데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멋있죠? 네. 이 자격증은 저도 들었는데 국외 여행 인솔자 자격증이라고 해서 사실 저는 이게 쓸 일이 없었는데 여행사에 들어가면 그룹을 데리고 이렇게 여행을 갈 때 쓰는 되게 자격증이라고 좋다. 들었어요. 공짜로 아랍 여행할 수 있는. 그쵸. 돈 받으면서 하는 거 돈 아닙니까? 받으면서 네, 하는. 근데 여행업계에 계신 분들이 막 우리 힘들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이거를 들었을 때 이 국외 여행 인솔자 자격증은 여행사에서 6개월 정도 일을 하고 그리고 지정된 어떤 시험을 봐야만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6개월 동안 일하시기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은 어학 공부하면서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따시면서 요거를 바로 따시면 좀 여행사에 편안하게 들어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러면 실제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을 때 네. 그 여행 이게 가이드 같은 거 하면서 되게 재밌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얘기 조금만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저도 그 얘기 듣고 나도 그렇게 뭔가 행복하게 좀 이렇게 돈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쵸, 들었어가지고 그때 행복했던 거를 듣고 네. 근데 무슨 얘기했는지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근데 조금 생각을 하자면 그때 제가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제가 이미 아랍어 강사로 작년에도 되게 바쁜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자격증을 땄는데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 자격증을 왜 공부하냐고 했을 때 물론 뭐랄까 아랍어 관련된 자격증이고 어떤 공부를 하면서 수험생들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었고 요거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한국에서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랍에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강사로 생활하다 보면 그 커리큘럼 안에 있는 아랍어만 계속 하다 보니까 회화 실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있어도 아랍인들이 한국에 와서 좋은 관광지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날 하루는 하루 종일 아랍인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마치 하루 동안 잠깐 유학 가는 느낌이었달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게 거기 좋았죠. 오신 분들이 이제 마음이 뭔가 이렇게 맞아요. 편한 마음이고 뭔가 행복한 마음으로 오시잖아요. 맞아요. 또는 뭐 이렇게 병원에 뭔가 긴장된 상태로 오는 게 아니어서 맞아요. 그런 정말. 무드 같은 것들도 스트레스가 통역 스트레스가 훨씬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게 정말 좋았죠. 사실 그런 마음으로 통역을 하면 안 되지만 약간 맞아요. 뭐랄까 잠깐 실수를 해도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을 보시면 덕수궁이 있습니다. 근데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좀 괜찮아? 조금 괜찮을 수 있는 상황이죠.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냐면 늘 기분 좋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고 또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계속 얘기를 그런 게 정말 좋았어요. 사실 진짜 이제 와서 말하지만 저도 안 가본 곳들이 꽤 있었어요. 그냥 오프라인으로만 이렇게 공부해서 그분들과 같이 여기저기 다녔는데 여행하는 진짜 거죠, 재밌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제가 강사 생활을 하면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감사하게도 제가 이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어떤 업체가 있었어요. 그 업체를 통해서 제가 열심히 일하면서 이 경험을 짧게나마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기분 좋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열어주시겠어요? 네. 이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 제일 중요한 관광통역 안내사 시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뭐 이렇게 따고 싶은데 시험 일정을 잘 몰라가지고 그쵸. 시험 일정? 맞아. 일단 이게 시험이니까 시험 일정과 어떤 시험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루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플렉스가 가장 먼저예요.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플렉스 점수가 나와야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면 이제 면접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플렉스 시험은 2월과
7월에 한 번씩만 딱 있습니다. 두 번, 딱 네. 두 번. 그리고 전형료는 한 88,000원인가? 88,000원. 네, 거의 다른 9만 그냥 원. 시험들이랑 네, 영어 시험이랑 맞아요. 비슷하게. 그리고 저는 작년에 그냥 몇 명이나 치는지도 되게 궁금하고 해서 2번 다 쳤어요. 근데 첫 번째 시험 쳤을 때는 한 20명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두 번째 시험 쳤을 때는 그래도 꽤 있었는데 1차, 2차 다 합쳐도 제 생각에 가늠 잡아서 5, 60명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아랍어 시험 치는 분들. 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된 4과목을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관광법, 그 다음에 뭐 관광학 개론, 그 다음에 한국사, 그 다음에 관광 자원에 대해서 배우는데 저는 이 2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어떤 일주일짜리 교육을 받았어요. 이 교육에서도 간단한 시험이 있고 면접이 있는데 이 교육을 받고 제가 그 겨울에 제가 쓸 수 있는 모든 휴가를 여기 몰빵해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겨울에 있는 모든 휴가를 몰빵해서 그 업체에서 관광 가이드 경험을 쌓을 수 있는데 시간을 다 썼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행히 감사하게도 합격을 해서 2과목을 면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시험은 9월에 있어요. 그래서 9월 초에 있는 필기시험. 그래서 저는 국사랑 관광 자원만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오프라인 수업도 조금 듣긴 했는데 오프라인 수업도 도움이 되었지만 진짜 많이 도움이 됐던 건 제가 운전하거나 집안일 하거나 운동할 때 그 사이트에서 그냥 말해도 되나요? 단권교육 설민서 선생님 사이트에 있는 거 계속 들었어요. 계속 플레이 해놓고 계속 듣고 왜냐면 역사적인 그런 흐름을 머릿속에 넣으려고. 그건 이게 국사 전문 교육 그런 건가? 기관인가? 아니면 네. 여행 그렇죠.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이게 관광통역사 자격증을 위한 역사 공부인 거죠? 네, 국사 맞아요. 공부? 여기 보시면 관광사. 제가 찢어졌는데 관광국사. 여러분 이거 네. 제가 이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오프라인 강의도 협회 가서 듣긴 했는데 제가 막 이렇게 다 찢어져 있는데 왜냐면 다 찢어서 이렇게 한 번씩 열심히 보고 공부해야 되니까. 열심히라기엔 책은 너무 깨끗한데 그냥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고 아주 높은 점수는 아니었지만 합격은 했었어요. 네. 맞아. 그리고 이제 2과목 들으면 이제 면제된다는 그 수업이 그 협회에서 해주는 그 수업이라고. 맞아요. 맞죠.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광협회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몰랐는데 저는 겨울에 잠깐 휴가를 쓸 수 있어서 1월 달에 한 일주일 정도 수업을 듣고 시험을 쳤었고 그 다음에 뭐 한 10회? 9회까지 뭐 여름에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서 오프라인 수업도 듣고 현장 수업도 있어요. 그거 재밌었어요. 막 수원화성을 제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수원화성에 다 같이 가서 조별로 그 역사 해설가 같은 직접 분이 가요? 수업인데? 수원화성에 가서 막 이렇게 소풍 가는 거 올라가면서 막 듣는 거예요. 근데 겨울에 막 추워가지고 막. 춥긴 네, 근데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남산골 한옥마을 이런 데도 그때 처음 가보고 제가 가본 곳은 당시에 경복궁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기저기 이제 가보면서 뭐 이렇게 안채와 사랑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거를 들으면서 이제 뭐 계속 아랍어를 어떻게 쉽게 말해볼까. 뭐 구루파투 라줄이라고 말할까? 뭐 이딴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네,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선정릉도 갔었어요. 선정릉이 저도 안 가봤어요. 강남 안에 있는 왕릉이에요. 네. 유네스코 막 기념유산으로. 그러니까 어디 해외 여행 갈 생각하지 말고. 네, 맞아요. 근데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필기 시험은 9월 초에 있었는데 다행히 필기시험도 한 번에 합격을 해가지고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때도 오프라인 수업을 들었지만, 요 책을 굉장히 잘 봤습니다. 관광통역 안내사. 네, 2차 면접인데, 사실 이거는 한글이랑 영어로 되어 있어요. 이제 제목이 불교에서 삼보와 삼보 사찰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이런 게 면접에서 이렇게 시험으로 나오는구나. 이게 아랍어로 나올 수도 있고, 한글로도 나올 수도 있는데, 불교에서 삼보는 불보, 법보, 승보를 말합니다. 이런 건데, 근데 이런 거를 되게 쉽게 생각하는 거죠. 불보, 불은 부처님, 법보, 부처님의 말씀, 승보, 승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이 책 한 권을 제가 혼자 녹음을 했어요. 한글. 그냥 한글을? 네, 이거 다 녹음해서 역시 운전할 때 계속 들었어요. 네, 대박.
대박이다. 왜냐면 이거 똑같이 우리 알잖아요. 아, 스크립트를 다 외우지 못해도 어, 단어만 어디서 알고 들은 있으면 문장을 가사가 만들어낼 수 나오는데. 있으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그때 당황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서 들은 게 있으니까 그걸 기억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면접은 11월 말에 있었는데 저한테 면접 때 들었던 말은 갑자기 한국 면접관님께서 뭐 우리나라 국립공원 몇 개냐 뭐 이런 거. 근데 다행히 외웠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좀 까먹었습니다. 근데 바로 말하고 첫 번째 국립공원 뭐냐 이렇게 말했을 때 뭐 지리산. 지리산 국립공원. 근데 이런 거는 그냥 호로록 하고 호로록 까먹는 거예요. 네, 그런 거 말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 알아볼까? 교수님 두 분 계셨어요. 이인숙 교수님. 이인석 교수님 아니셨고 이거 말씀드리기 좀 그러니까 여자 교수님 한 분, 남자 교수님 한 분 이렇게 계셨는데 이제 남자 교수님께서 뭐 이제 한국을 아랍어로 설명하거든요. 한국을 재방문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어떻냐. 근데 저는 굉장히 뭐랄까 이게 보물이나 이런 거 많이 외웠었는데 제 생각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 이런 거 나와요. 뭐 벌에 쏘이면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거. 뭐 교통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네. 것도 나오기도 그래서 하고. 그때 제 생각으로는 케이팝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만약 그분들이 오면 재밌는 케이 쿠킹 클래스나 케이 댄스 클래스 같은 거를 연계를 하시면 더 재밌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아랍어로 하고 그리고 아랍어 질문 중에 막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거 유네스코 그거 말하라고 해서 아는 거 쭈루룩 말하면 그중에 김장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면 김장 문화에 대해서 아랍어로 설명해봐라. 면접에서 네. 그럼 면접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네, 맞아요. 그다음.